독일 축구 전문가들이 이재성의 패스 하나에 집단 멘붕에 빠진 충격적인 이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거든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재성 선수가 또다시 독일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근데 이번엔 차원이 다른 게 단순히 골 하나 넣고 어시스트 하나 기록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독일 전문가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면서 대체 이 사람이 언제 저 플레이를 인지했냐며 집단으로 분석에 들어갔거든요. 마치 외계인의 플레이를 연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인츠라는 팀 아시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전통적으로 중하위권을 맴돌던 그냥 평범한 팀이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팀이 갑자기 리그 5위를 해버린 겁니다. 5위요? 5위? 독일 분데스리가가 어떤 리그인데요?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라이프치, 레버쿠젠 이런 빅클럽들이 즐비한 리그에서 마인츠가 5위를 했다는 건 진짜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이재성 선수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잘했냐면요. 독일 분데스리가의 절대 강자 바이에른 뮌헨한테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무패 행진을 끊어버렸어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이 얼마나 강한 팀인지 아시잖아요. 독일에서는 그냥 최종 보스급인데 그 팀을 상대로 이재성이 골을 2개나 넣어버린 거죠. 독일 현지 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마인츠가 지난 시즌 너무 잘해버리는 바람에 유럽 대회 진출권을 따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부터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게 된 건데 이게 독이 된 겁니다. 마인츠는 원래 스쿼드 두께가 얇은 팀이거든요. 선수층이 빵빵한 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이 리그랑 유럽 대회를 동시에 뛰면서 체력적으로 완전 바닥이 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지난 시즌 이재성이랑 투톱으로 맹활약했던 부르카르트라는 선수를 프랑크푸르트에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단돈 300억 원에요. 300억이면 요즘 축구 시장에서는 진짜 헐값이거든요. 공격의 한 축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팀 성적이 급전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마인츠는 지난 시즌 기적을 이끌었던 헬릭슨 감독을 시즌 중에 경질하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근데 감독을 바꿔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선수가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마인츠는 이번 시즌 계속 하위권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팬들이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은 딱 하나, 바로 이재성이라는 존재였죠. 그리고 이재성은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니온 베를린과의 원정 경기에서 이재성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중앙선 부근에서 전방을 향해 날카로운 킬패스를 꽂아 넣는데 이게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갈라버리는 겁니다. 마치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듯이 말이죠. 이 패스를 받은 동료가 그대로 슈팅을 때려 골이 터지자 독일 현지 팬들이 완전히 흥분했어요. 축구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죠. 축신 이재성, 대지를 가르는 패스 이런 찬사가 쏟아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재성은 이 경기에서 2번째 골의 기점 패스까지 만들어내면서 완전히 경기를 장악해버립니다. 이 골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인츠의 수비가 워낙 약해서 2대2 무승부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재성이 공격에서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골을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인츠 팬들은 다음 경기인 하이덴하임과의 홈 경기에서는 꼭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원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 쳐도 홈에서만큼은 승점 3점을 가져가야 한다는 간절함이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이재성은 또다시 팬들의 기대에 화답합니다. 전반 29분경이었어요. 문전 앞에서 혼전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이덴하임의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키퍼가 제대로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맞은 거예요. 공이 땅볼로 굴러가면서 엉뚱하게 이재성 쪽으로 향합니다. 이 순간 모든 선수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있었어요. 이재성이 슈팅을 할 것이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았으니 당연히 슈팅을 때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이덴하임의 수비수들은 일제히 골문 쪽으로 몰려들어 슈팅 각도를 막으려고 블록을 만들었어요. 완벽한 수비 진영이었죠. 근데 이재성이 한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을 잡자마자 고개도 들지 않고 주변도 보지 않고 그냥 왼발로 반대편 골 포스트 쪽으로 크로스를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재성은 자기 발 앞에 있는 공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반대편에 동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동료 앞 공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크로스가 날아가자 하이덴하임 수비수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고개를 돌려 공이 날아가는 걸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완전히 예상 밖의 플레이였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공을 받은 이재성의 동료는 논스톱 발리슛으로 골망을 갈라버립니다. 골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골 세리머니 준비를 하고 있었을 정도로 확신에 찬 슛이었어요. 골이 터지자 마인츠 선수들이 누구한테 달려갔을 것 같아요? 골 넣은 선수한테? 아니요. 전부 이재성한테 달려갔어요. 왜냐면 이 골은 명백히 이재성의 작품이었거든요. 골을 넣은 선수조차 이재성의 플레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재성을 찾아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플레이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장면을 본 독일 축구 전문가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 패스를 본다는 거냐. 이재성이 언제 동료의 위치를 확인했는지 아무리 리플레이를 봐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독일 축구 분석가들이 이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분석을 시작한 거예요. 분석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재성은 공을 받기 훨씬 전부터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재성은 계속 주변 시야를 확인했어요. 상대 진영 좌측에서 혼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재성은 상대팀이 만든 압박 포켓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동료가 전방으로 패스를 하는 순간 이재성은 몸을 살짝 틀면서 뒤를 돌아봐요. 이때 우측에 있던 마인츠 선수가 우측으로 전개하면서 전진하는데 이 순간에는 아직 이재성이 동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인츠가 상대 진영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이재성도 전방으로 움직이면서 이재성은 계속 전방 상황을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재성은 주변시를 사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동료를 시야에 담아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축구 선수들은 고개를 돌려서 직접 봐야 동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재성은 전방을 보면서도 옆에 있는 동료까지 동시에 인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축구 지능이 엄청나게 높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공간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타고나야 하는 재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공을 몰던 마인츠 선수의 공을 상대가 커트하고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순간 모든 선수들은 공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재성은 이 와중에도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이재성은 이 짧은 순간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틀어서 우측을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에 동료의 위치뿐만 아니라 동료 앞쪽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까지 파악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판단인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공이 어디로 갈지만 보고 있을 시간에 이재성은 동료의 위치, 빈 공간의 위치, 상대 수비수들의 배치까지 모두 머릿속에 입력시킨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이 더 압권입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고 골키퍼가 이걸 걷어내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맞으면서 땅볼로 이재성한테 굴러옵니다. 이 순간 이재성은 고개를 숙여서 자기 발 앞에 있는 공만 보고 있었어요. 주변을 전혀 보지 않았죠. 그래서 하이덴하임 수비수들은 당연히 이재성이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면 주변을 안 보고 있으니까 패스는 못할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골문 쪽으로 몰려들어서 슈팅 각도를 막았어요. 완벽한 판단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근데 이재성은 일반적인 선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공을 잡자마자 곧바로 왼발로 반대쪽 골 포스트 쪽 빈 공간을 향해 크로스를 올려버립니다. 주변을 보지도 않고요. 왜냐면 이미 머릿속에 모든 상황이 입력되어 있었거든요. 동료가 어디 있는지, 빈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 수비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크로스가 날아가자 하이덴하임 수비수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고개를 돌려서 공이 날아가는 걸 쳐다보기만 했어요. 스타트도 못 끊었죠. 왜냐면 완전히 예상 밖이었거든요. 자기들은 슈팅을 막으려고 골문 쪽에 몰려 있었는데 공이 정반대편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반대편에서 공을 기다리던 이재성의 동료는 이미 골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양팔을 벌려서 골 세리머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는 뒤에서 이재성의 플레이를 다 지켜봤고 이 예상치 못한 플레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스톱 발리슛으로 골이 들어가자마자 이재성한테 달려가서 그의 플레이를 축하해줬던 거예요. 골을 넣은 선수도 물론 축하를 받았지만 동료 선수들 대부분은 이재성한테 먼저 달려갔어요. 왜냐면 이 골은 명백히 이재성의 작품이었거든요. 선수들 시각에서도 이재성의 플레이가 얼마나 비범한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독일 축구 전문가들이 이 플레이를 분석한 결과 이재성의 공간 인지 능력과 축구 지능이 세계 최정 상급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일반 선수들은 공을 받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고 공을 받은 후에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패스를 하거든요. 근데 이재성은 공을 받기 훨씬 전에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해놓고 공을 받는 순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플레이인지 아시겠어요? 독일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성의 패스 감각은 신의 경지다. 저기서 저 패스기를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리플레이를 해봐도 이재성이 반대쪽에 동료가 있다는 것을 언제 확인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한 독일 축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성의 장점은 다른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공간과 패스기를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재성이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저런 패스의 퀄리티를 가진 선수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재성이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유럽 빅리그에 진출했다면 바이에른 뮌헨이나 리버풀 같은 빅클럽에서 뛰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이재성은 늦은 나이에 독일에 진출했거든요. 만약 20대 초반에 유럽에 왔다면 지금쯤 어마어마한 클럽에서 뛰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재성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사실 이재성에게는 그냥 평범한 플레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재성은 유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도 똑같은 수준의 킬패스를 보여줬거든요. 중앙선 부근에서 전방을 향해 날카로운 패스를 꽂아 넣어서 골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성에게는 이런 플레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라는 거죠. 독일 전문가들이 놀라서 집단 분석에 들어간 플레이가 이재성에게는 그냥 평소에 하던 플레이였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마인츠 팬들은 이재성 덕분에 하이덴하임을 2대1로 꺾고 귀중한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홈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이재성에게 환호를 보냈죠. 근데 솔직히 마인츠라는 팀이 이재성의 재능에 비해 너무 작은 팀이라는 게 많은 팬들의 중론이에요.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재성이 제일 아쉬운 국가대표 선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재능에 비해 팀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만약 이재성이 빅클럽에서 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화려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텐데 마인츠라는 중하위권 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성이 지금 마인츠에서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들이 오히려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한 팀에서도 혼자서 경기를 캐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빅클럽에 있으면 주변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어시스트를 받기도 쉽고 본인도 플레이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재성은 마인츠라는 약한 팀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도 독일 분데스리가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성은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무패 행진을 끊어버렸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강한 팀인데요. 독일에서는 그냥 최종 보스 같은 팀인데 그 팀을 상대로 골을 2개나 넣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계속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팀은 비록 하위권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이재성 개인의 플레이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유니온 베를린 전에서 2개의 골을 만들어냈고 하이덴하임 전에서도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어요. 독일 축구 전문가들이 이재성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약한 팀에서도 혼자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공간과 패스기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재능, 이 2가지가 결합되면서 이재성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손꼽히는 플레이메이커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한 독일 축구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성은 마인츠의 심장이다. 이재성이 없는 마인츠는 상상할 수 없다. 그가 공을 잡으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평가인지 아세요?
독일 축구 기자들은 원래 칭찬에 인색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성의 플레이 스타일이 특히 독일 축구와 잘 맞는 것 같아요. 독일 축구는 전술적이고 조직적인 플레이를 중시하잖아요. 근데 이재성은 그런 전술적인 플레이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도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전술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팀 플레이를 잘한다는 거죠. 특히 이재성의 패스 능력은 정말 독보적이에요. 단순히 정확도가 높은 게 아니라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과 공간으로 패스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이번 하이덴하임전에서 보여준 크로스가 딱 그런 경우죠. 모든 선수들이 슈팅을 예상하고 있을 때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올려버리는 창의성. 이런 창의성은 타고나야 하는 재능이에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간을 읽는 능력,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기술.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이재성 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독일 축구 분석가들이 이재성의 플레이를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분석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플레이가 가능한지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분석 결과 이재성의 공간 인지 능력과 축구 지능이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이재성은 아직 전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의 전성기는 보통 27세에서 30세 사이거든요. 이재성은 지금 그 전성기에 막 진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이재성이 다가오는 2026 월드컵에서 대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재성의 플레이 스타일이 국제 무대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창의적인 패스,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 공간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대표팀에서 이재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손흥민이 공격의 마무리를 담당한다면 이재성은 공격을 전개하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둘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손흥민의 스피드와 마무리 능력, 그리고 이재성의 패스와 창의성이 결합되면 어떤 팀이든 막기 어렵거든요. 유니온 베를린전에서 보여준 이재성의 킬패스도 그렇고 하이덴하임전에서 보여준 예측 불가능한 크로스도 그렇고 이재성은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어요. 독일 축구계가 이재성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선수라는 거죠. 한 독일 축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성 같은 선수는 정말 드물다. 기술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축구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른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선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플레이를 한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선수와 평범한 선수의 차이다. 그리고 이재성의 플레이를 보면 정말 축구가 예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단순히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공간을 그림처럼 그려내고 패스로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번 하이덴하임전에서 보여준 크로스가 딱 그런 경우죠. 모든 선수들의 예상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마인츠 팬들은 이재성을 마법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재성이 공을 잡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회를 만들어내고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길을 열어버리고 이게 정말 마법 같은 플레이잖아요.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재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요. 손흥민은 워낙 유명하니까 모두가 알지만 이재성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축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재성의 진가를 알아봐요. 독일 축구 전문가들이 이재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거든요. 실제로 이재성은 한국 대표팀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이재성의 역할이 컸거든요. 비록 골이나 어시스트 같은 기록에는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경기를 풀어나가고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성의 플레이 스타일이 현대 축구의 트렌드와도 잘 맞아요. 요즘 축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성 같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전술로 막힌 상황을 개인의 창의성으로 풀어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독일 분데스리가는 전술적으로 정말 발전된 리그예요. 그런 리그에서 이재성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이재성의 능력이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증거죠.
독일 축구는 원래 외국인 선수들한테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재성은 그런 독일 축구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재성의 패스 능력은 독일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독일 축구 커뮤니티에 가보면 이재성의 플레이 영상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보면 이 한국인 선수는 정말 대단하다. 저런 패스는 처음 본다. 왜 빅클럽에서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근데 이재성이 만약 빅클럽으로 이적한다면 어떤 팀이 어울릴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에른 뮌헨이나 도르트문트 같은 독일의 빅클럽이 잘 어울릴 거라고 말해요. 왜냐면 이재성이 이미 독일 축구에 적응을 잘했고 독일어도 할 줄 알거든요. 특히 바이에른 뮌헨은 이재성의 플레이 스타일과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은 패스 위주의 축구를 하는 팀이거든요. 이재성 같은 패스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가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 될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